이슈 옥타곤 박지원입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아파트 공화국에 살고 있구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아파트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역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전주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전주시 아파트의 현 주소 과연 어디쯤일까요? 심층 취재와 심도 깊은 토론으로 전북의 오늘을 들여다보는 이슈 옥타곤 시작합니다. 오늘 1라운드 이슈 인사이드 주제는 전주 아파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평소와 다름없이 고정 패널로 우리 반가운 얼굴들 김민아 생명평화 마중물 사무국장님 나오셨고요. 신명교 노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패널로 우석대학교 건축학과 최승희 교수님,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엄수원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주시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공고를 했더라고요. 일단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선정하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 무엇인지, 그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정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알고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미분양 관리 지역이 되면은 이 주택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분양 보증이라는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이 좀 더 까다로워지면서 공급의 일정 부분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그래서 적절한 시장 관리를 하기 위한 그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주시도 미분양이 증가하고 미분양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선정이 되었나 보네요. 전북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뭐 많은 물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기준에 부합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한 10년 전부터 이 미분양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그 무분별한 허가 뭐 이제 이런 걸 왜냐하면 저희가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단지가 계속 건설이 되고 있고 전주시는 허가를 해주고 그럼 이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무슨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국장님이 뭐 일반 시민들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전주시 아파트 이렇게 많고 인구도 안 늘어나는데 에코시티, 뭐 만성동, 혁신도시, 효천지구 막 계속 지어대면 이게 누가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전주시가 뭐 주택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이 정도면 과잉 공급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전주시의 인구의 그 유출입 분석을 보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단 세대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1인 가구라든가 싱글 이런 세대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건설사에서는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요. 네. 제 주변에 지금 이제 오래된 아파트요. 뭐 송천동, 호성동, 인호동에 있는 아파트가 거래가 되지 않고 있어요. 네.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새로운 아파트 물량은 가격이 비싸지만 그 좀 오래된 아파트나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들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피부로 그걸 느끼고 있고요. 그게 시민 입장에서는 지금 요새 좀 불안하거든요. 이렇게 미분양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언젠가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될 거다. 왜냐하면 공급이 많으면 그만큼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데 미분양 사태로 인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좀 저는 교수님 말씀이 좀 와닿지가 않네요. 방금 저도 말씀드린 그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데 비싸도 감수하고라도 가겠지만 일단 지금 사는 아파트가 안 팔리면 더 떨어뜨려야 될 텐데 그러면은 공동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지 않겠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의견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점도 이제 네. 맞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효천지구 얼마 전에 이제 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분양가격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효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환지 방식으로 이루어진 개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환지 방식을 하면서 이제 매각해야 될 부지를 입찰 방식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찰 방식으로 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높은 건 분명한데 부정적인 영향을 지역 경제에 줄 수가 있는데 그 입찰 방식에서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시장 수요가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기 때문에 입찰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건설업체에서는. 만약에 입지가 좋지 않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높으면 분양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것은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가 보유율은 이게 61.4%라고요. 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무주택자가 40%라고 하는 거를 이거는 보여주는 건데 주택 공급 정책이 이 무주택자 위주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이 공공임대주택이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건데 공공임대주택과 더불어서 자가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자가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봐요. 첫째는 주택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그죠? 주택 가격을 확 낮추든지 아니면은 주택을 구입하는 능력을 제고시켜 주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주택 가격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택 가격은 토지 비용하고 거기에 건축 비용이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근데 건축 비용은 어딜 가나 다 비슷해요. 그건 국토부에 표준 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주 시내에서 주택 비용을 땅값을 확 낮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에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주택 구입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은 지금도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주택 금융 지원 정책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하고 친서민적으로 개발하고 해서 많이 좀 가져가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지금 이렇게 미분양이 많으면 분양가는 떨어져야 가격은 떨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아직 주택이 없는 분들은 미분양이 많아지면 집값이 싸지니까 혜택을 보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분양가는 떨어지지 않고 또 실제로 이런 시장 경제 원리가 그대로 작동했을 때 수요자가 혜택을 보는지가 좀 의문이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겠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그런 측면이 있으면서 동시에 주택은 우리가 의식주라고 그래가지고 필수제잖아요. 근데 이 필수제인 동시에 우리가 자산가치 증식이라고 하는 투자재로서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100%, 110%, 120%가 돼도 입지가 아주 우량하고 교육 환경이 좋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투자재로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런데 하는 거.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나놓고 보니까 수요자 중심,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라고 했을 때 왜 전면적으로 공개를 못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선분양, 후분양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물건을 살 때 완제품을 보고 하자가 있는지 가격은 적정한지 다른 타사 제품이랑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 사실은 이렇게 구매를 하잖아요. 그게 상식이고. 근데 유독 아파트는 선분양을 계속해서 한 40년 동안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국가가 사실은 조장을 한 부분도 있어요. 건설사하고 함께.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 주택이 재산 가치, 재산 증식이나 투기성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는 주거권은 기본권이고 그래서 반드시 공공의 영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높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저는 공공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국가는 국민 편이 아니라 기업 편에서 업체 편에서 이 공공주택 정책을 펴왔다는 거예요. 많이 팔리면 기업이 이득이고 그다음에 많이 팔리게 되면 사실은 세금 수입이 늘어납니다. 지방자치단체가요. 그렇잖아요. 세금 수입이 늘어나고 은행 대출해줘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높은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그리고 선분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만 갖고 있어도 이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무리를 합니다. 가계
부채의 부담만 늘어나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주택 그 아파트 값은 달로 치솟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시장론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까지 한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의 영역에 더 간주를 해서 적극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해야 되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사실은 말씀드리고 아까 싶어요.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가의 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강화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요즘 최근에 이제 세제 개편해서 보유세 강화라든지 이런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수요자 위주보다는 공급자 위주다라는 거에서 다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효천지구나 그 만성 혁신도시 이쪽을 보면 저희가 기억을 하는 거가 항상 이런 문구가 들어가요. 전주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나 마지막 남은 개발지.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지막 남은 개발지를 꼭 그렇게 아파트로 채웠어야만 했나. 아니 왜 그러냐면 더워 죽겠어요 요즘 진짜로. 며칠 전에도 전주 MBC에서 뉴스 나오던데. 취재진이 열화상 온도계를 이용해 도심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가장 뜨거운 오후 2시, 인파가 많은 전북대학교 근처에서는 온도계가 37도에서 38도까지 올라갑니다. 한 아파트 단지도 34도에서 35도를 기록합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 사거리는 아스팔트의 열기 때문에 40도에 육박합니다. 기상청의 공식 기온보다 적게는 1, 2도에서 많게는 6, 7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체감은 39도, 40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그 이중환 씨가 쓴 택리지를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전주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지리가 극히 아름다워 참으로 살만한 곳이다. 노령 북쪽의 10개 고을은 모두 축축하고 더운 땅에서 생기는 도끼가 있으나 오직 전주만은 맑고 서늘하여 가장 살만한 곳이다. 그런 데거든요. 정말 좋은 도시였네요. 진짜 좋은 도시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근데 저는 그 원망이 삼천을 따라 서 있는 그 모든 아파트들로 그 원망의 시선이 쏠리더라고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강변 고층 건물에 관한 경관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무심천 주변에 4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2030 세종시 경관기본계획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전주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덜 찾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전주 하천이나 바람길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지금 전주가? 지금 우리가 그 아파트 단지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건축 심의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경관 심의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심의를 하는 동안에 바람길이라든가 열섬 현상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강력한 규제라든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론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설 후에는 이론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열섬 현상이라든가 바람길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것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마스터 플랜을 계획해서 그것을 뭔가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오게끔 해야지 네.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만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전주시에 정말 요구하고 싶어요. 경기도에 그 시의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억제해 나갈 거고 허가가 났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며 허가가 난 아파트를 할지라도 착공 신고서를 반려하는 이런 아주 강수까지 두시겠다. 그리고 이미 용도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재검토해서 불합리하다고 하면 자연 녹지 등 원래 용도로 환원 조치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이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한 건도 아파트 신규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또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저는 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가 상당히 정말 이렇게 걱정되고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의 건강에 도대체 어떤 피해를 줄지. 그래서 허가는 허가대로 다 내면서 나무만 심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나무 심는다는 얘기만 들려오고 있고.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강력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구도심 공동화 현상 얘기 잠깐 나왔거든요. 이렇게 도넛처럼 가운데 도심 부분만 구멍이 나는 현상이죠. 이 부분도 그 전주시라든지 뭐 정부라든지 차원에서 이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하면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됩니까? 이 주거지가 이 노후화된다라든지 상권이 침체된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네.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자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구도심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주거지 재생이라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제 만성지구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신시가지가 또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한 도시 내에 신시가지와 구도심의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시가지를 조성하거나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구도심 재생에 투여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상생해서 발전돼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파트를 잔뜩 이렇게 져야만 되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저도 좀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거를 저 어릴 때는 신장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소 달구지 다니고 리어카 다니고 자전거 다니고 애들 축구놀이 하고 어른들 거기서 막 장기도 두고 그러고 거기서 장사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지역 주민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도로 공간이었어요.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 단지든 구도심 지역이든 이런 골목길이라든지 자동차 위주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이 지역 주민들이 어울려서 삼터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면 정말로 살기 좋은 이 공간이 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주 아파트 현주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 삶에 밀접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각자 한마디씩 전주 아파트에 대해서 총평해 주시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주가 동쪽이 산이잖아요. 싹 다 산인데 남쪽은 평화동 아파트들이 막았고 서쪽은 효천지구랑 이쪽 혁신도시 아파트들이 막았고 그나마 이제 동쪽으로 조금 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바람이 있을까 했더니 뭐 전주역 뒤에 뭐 장제마을인가 뭐 또 아파트 또 추진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주 아파트 바람길 좀 이제 그만 막았으면 좋겠다. 전 뭐 이 정도로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저는 전주 아파트는 과유불급이다.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만 못하다. 예, 그런 것처럼 이후에는 좀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시민들 입장에서 펼쳐지는 행정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네. 아파트 공급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변에 있는 낡은 아파트는 재생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매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매매가 계속 안 되면 이제 빈집이 생깁니다. 그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진화가 안 되는 공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택 시장도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시장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공급은 이러한 시장 수요를 세분화해서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택이라는 게 개인한테는 일생에 있어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사실 나라 전체를 봐도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한 주택의 공공성, 주거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조정자 역할을 부여받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들 들어보니까 시장 참여자 중에서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를 위주로 한 정책을 펼친 거 아니냐. 또 땅 장사를 하면서 사실상은 정부가 시장 참여자처럼 개발을 인허가를 내주면서 자기가 이득을 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주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되고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정부나 지자체의 시장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